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미국으로 가죠. 매직 넘버 270. 지금 미국 대선 투표 막바지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진행 중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5일 0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미국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표준시가 4개가 존재할 정도로 이 시간 계산하는 것도 좀 복잡한데 예. 투표 마감 시간은 주별로 차례대로 마감되는 걸 봤을 때 2시간 뒤, 지금으로부터 2시간 뒤죠. 한국 시간 오전 9시부터 대부분 시작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간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오후 3시에 투표가 마감되게 됩니다. 예. 미국이 아시다시피 승자 독식 간접 선거라는 독특한 선거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사는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거인단이 후보자한테 투표를 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거인단의 수가 주마다 좀 인구 비례로 다르게 나오는데 캘리포니아가 55명, 그리고 와이오밍 등등 8개 주는 3명씩 갖고 있어요. 네. 해서 이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0명의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이기는 건데 지금 워낙 지지율 차이가 큰 곳들은 이미 확보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해리스 후보 226명의 선거인단 확보, 트럼프 후보 219명의 선거인단 확보입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 7개 경합주에 달린 거죠. 네, 그렇게 분석이 되다 보니까 7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 이 두 후보가 각각 아주 치열하게 어떤 유세를 집중했어요. 예. 어제도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여기가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가장 최경합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계속 벌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를 거쳐서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까지 3개 주를 하루에 일정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이 3개 주 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이고요. 그렇죠. 이 투표가 끝나게 되면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미 먼저 개표를 시작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와 워낙 달라가지고 투표 시작 시간도 다 다르고 개표도 그냥 끝나면은 그냥 해버리고 막 이래요. 주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개표한 곳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 마을이라고 하는데 딕스빌 노치라는 곳에서 개표를 했어요. 여긴 유권자가 6명밖에 안 돼. 6명밖에 안 되고 다들 이제 노동을 하러 일찍 나가는 마을이라 예로부터 일찍 새벽에 투표하고 나가는 게 허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투표한 날 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투표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투표가 다 마쳤고 6명 유권자 중에서 해리스 3대 트럼프 3 이렇게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3대 3. 이 작은 마을에서도 3대 3 동률이 나왔습니다. 아주 치열한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이 개표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 이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신 지점인데 네. 두 번의 전 선거를 볼게요.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 확실할 거다라는 예측이 바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4년 뒤인 2020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흘이 지나서야 그것도 각 주마다 이제 우편함을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게 다 달라서 그런 거죠? 네, 방법이? 그때 그랬고요. 그래서 나흘 지나서야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었고 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2020년 선거만큼은 우편 투표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그래도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발표가 될 거다. 13일이 지나서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2000년 대선 그때는 35일 지나서 발표가 됐었거든요. 수개표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 후보가 엘고어 후보를 이제 꺾고 당선이 됐을 때였는데 그때 어떤 전례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많을 경우 그리고 박빙일 경우 두 가지가 합칠 경우 이게 얼마나 더
시간이 늘어날지, 그러니까 당선 윤곽이 드러날지가 알 수가 없는 달라지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준일 평론가, 우리도 네. 그렇잖아요. 박빙인 경우에는 끝까지 열어봐야 아는 거고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일찌감치 윤곽이 드러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은 미국에서 현지에서 평가하는 게 역대급 초초초 박빙이다. 예. 이런 정도까지 붙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 네이트 실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기 모든 웬만한 대선 다 맞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으로 8만 번을 돌렸거든요. 네. 확률로 따지면은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 50.02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49.647로. 그러니까 이거는 몇 그냥 번 돌렸다고요? 8만 번이요. 8만 번을 돌렸는데 이렇게 예, 나온다고요? 각종 데이터들을 이제 다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보는 거죠. 계속 수정하면서.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참 유의미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4일 밤까지 하루 전날까지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50.4, 해리스가 49.2였어요. 와. 그러니까 해리스가 지금 미세하게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거는 동전 던지기 8만 번 하면은 그냥 반반 나오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미세하게 지금. 올라갔는데 너무 미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고 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50대 50으로 봤어요. 확률로. 그런데 이걸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해리스가 승률이 56, 네. 트럼프가 43. 투표 당일날. 그래서 최근에 해리스의 좀 어떤 추격세, 이런 우세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는데 어쨌든 뭐 크리스탈 볼이나 538, 뭐 538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데들은 미세하게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그리고 더 힐,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기는 미세하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전망도 다 엇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야.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굉장히 재밌는 뉴스 하나 봤는데 AI한테 물어봐도 AI도 모르겠다고 답한대요. 어지간하면 AI는 답을 내놓는데 AI도 모르겠다 할 정도고 어떤 곳에선 이런 전문가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차이면 투표장에 가서 그날 유권자의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냥 미리 정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서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BBC가 이제 각자 각 후보가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기대하는 5대 요인을 봤는데 트럼프는 야당 후보라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바이든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인플레이션 이런 게 많다라는 거고 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그리고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다. 그리고 저항력 유권자 비율이 높은 것도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 지금 해외에서 전쟁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이 이미지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해리스가 재밌는데 해리스가 이제 BBC가 분석한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아니라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이 아니라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게 꼽혔어요. 그리고 여성을 권리를 옹호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요즘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여성 화장실에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 이런 포스트잇이 붙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요즘 유세가. 그래서 막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스뉴스에서 이거는 남편 몰래 바람 피는 거다. 왜 남편하고 같이 공화당 찍어야지 왜 네가 민주당을 찍어 막 이런 논평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약간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치한 캠페인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 양쪽 다. 뭐 유치한 캠페인인데 어쨌든 그건 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뭐 했다라고 본다라면 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폭스뉴스가 뭐 한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모금하는 뭐 선거 자금 이런 것도 트럼프보다 많다 이런 게 이제 강점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장 미국에서 가장 오래 걸린 거는 2000년 조지 부시 이제 아들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 35일 걸렸거든요. 엘고와 그때 부시. 엘고하고 부시 붙었을 때 연방 대법원까지 가고 맞아요. 지난번에 2020년에 4년 전에는 나흘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바이든이 이겼을 때.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다. 꽤 오래 걸리고 결국은 펜실베이니아가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 예. 지금 거의 모든 조사에서 동률이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근데 같아요. 보세요. 초박빙이든 초초초 박빙이든 이게 갈리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진짜로 완전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538을 나누면 동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 하원에서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이게 오늘 한참 걸린다면서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미국은 대선과 함께 예. 3분의 1씩 상원하고 하원도 교체를 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69대 269가 나오면은 하원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의석은 예.
공화당이 220, 민주당이 212. 그래서 공화당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거를 치른 다음에 이거를 결과를 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 얘기도 나와서 사실 이 선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원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그러니까 지금 대선과 함께 그 선거도 같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하원은 임기 2년에 그러니까 435명을 다 뽑고 죄송합니다. 상원은 3분의 1만 교체를 하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하원을 지금은 상원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투표를 해보면은 반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복잡하죠, 여러분. 좀 복잡한데 여하튼 초초초초박빙이다 보니 이렇게 복잡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일 정도에 저희가 인터뷰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 윤곽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일 정도에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고 긴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죠. 다음 이슈 갑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제 그 두 번이 이제 폐기가 됐었고 세 번째 특검법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국회 법사위 1소위를 어제 통과를 했고요. 민주당 계획은 이제 모레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의결을 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쓰게 되면 오는 28일에 재표결을 해서 그때 이탈표 8표 이상 모아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이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 특검법 이제 세 번째 거치면서 수사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다가 명품백 의혹 다 넣고 이번 법안에는 명태균 씨 이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그리고 대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썼다 이런 의혹들까지 다 해서 13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13개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민주당 전략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번이나 이제 거부가 되고 그다음에 문턱을 넘지 못했었잖아요. 네네.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까지 나왔기 때문에 판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민주당 당의 아주 핵심 관계자 만나서 물었을 때는 네.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 미만 한 5표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와 속으로 걱정하는 게 좀 다른 거군요. 네, 안 나올 거다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내걸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힘 쪽을 압박하는 방식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네. 독소 조항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상해 볼 여지가 있다,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 독소 조항 다 뺄 테니까 받아라. 네, 그런 식으로 여권 내부 특히 친한계 이를 이제 분열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지금 2주 연속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예. 이번 주에는 대전에서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안 되겠다, 그럼 서울로 와야겠다라고 지금 서울에서 이번 주에도 집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하려다가 서울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일단 규합해서 세를 좀 과시하려는. 그러니까 전국 돌기 전에 다시 한번 서울 중심에서 다시 하자. 네, 그리고 시민단체랑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14일까지 국회원 내에서 의원들이랑 같이 비상행동이라고 해서 농성하는 방안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녹취, 예.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명태균 씨 녹취 목소리를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녹취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 공개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전언이 들려요.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음성, 그 상대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얘기하는 음성 자체는 그 화력이라는 것이 기존에 기자들 전화했을 때 기자들한테 한 얘기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오면 완전 다른 국면 아닙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더 있는지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취재한 바로는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있다. 네, 그걸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도 중요한데 뭐라고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뭐 이제 좀 낮잡아 보는 표현들을 썼다라고 하는 뭐 얘기가 있는데 그냥 낮잡아 보는 표현을 썼다 정도입니까? 아니면 공천 개입과도 관련돼 있습니까? 일단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앞당기긴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상설 특검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개별 특검이 되지 않았을 때 상설 특검을 하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문제는 상설 특검은 그 대통령이 결국에는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특검을 돌입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설 특검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이건 헌법상에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언급을 하면서 이 분위기, 특검의 분위기를 같이 띄우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윤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 이 내용 뭐가 될지 방향 잡혔습니까? 취재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예. 일단은 이 기자들한테 일문일답 형식으로 뭐 질문 주제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활동 중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중단으로 볼 건지 지금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일단 나와 있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뭐 외교, 의전 이외의 대외 활동은 하지 않겠다 정도가 고려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할까인데 뭐 기존에 나온 얘기들을 좀 되풀이하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입장을 좀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인적 쇄신이 있느냐 이건데 네. 어떤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 이런 방식을 재확인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어제 이제 뭐 문화일보가 뭐 단독 해가지고 나온 게 김건희 여사 외교 활동만 하겠다. 방금 김강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에 대해 그렇게 이제 얘기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활동만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외교 뭐 예를들면 정상회담 하는데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것만 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중단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제 추가 뭐 세 개 정도를 폭로를 했어요. 근데 녹취록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 윤상현 의원을 윤석열 캠프에 함성덕 교수를 통해서 뭐 합류시켰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 보궐선거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추가로 얘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기존에 좀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제 뭐 그거를 그러니까 함성덕 교수가 뭐 자기를 미륵보살로 부른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냄으로 인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녹취록 전국으로 좀 이어지도록 가게 좀 민주당은 만들려는 것 같고 거군요.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일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다음 날 지금 금요일 날 지금 검찰 조사를 이제 받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검찰 출두는 8일로 확정이 된 거죠. 본인은 비공개 소환을 원한다고 그랬더라고요. 딸아이를 생각해서.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하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창원지검에서는 우리는 지하가 없어. 지하 주차장이 없거든. 그래서 1층으로 와. 그렇게 돼서 그냥 공개 소환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 그리고 전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린 딸 5살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린 딸을 생각했던 분이 SNS에다가 어린 딸 얼굴을 올리면서 황금이라고 이름도 밝히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명태균 씨가?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 뭐 이미 얼굴이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데 새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8일로 확정. 하나만 말씀드리면 MBN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추가 폭로를 지금 시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홧김에 한 말이다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도 대비를 하면서 용산도 압박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이슈 갑니다.
여의도 2배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더 해제해서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네, 해제하는 물량은 68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2배를 넘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발표된 곳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그리고 경기 고양의 대곡역 역세권 단지, 그리고 경기 의정부 용현단지, 경기 의왕의 오전 왕곡단지인데 전체 사업지구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이 돼요.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에 있는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분당 내곡 도시고속도로, 네.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요 세 개의 큰 길을 끼고 길게 이렇게 있는 지역이거든요. 서초구. 네, 서초구에 여기는 98에서 99%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지금은 뭐 비닐하우스, 창고 이런 것들이 쫙 들어선 맞아요. 지역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11,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브리핑만 일단 하고 언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요곳의 뭐 장단점, 실효성, 문제점은 뭔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